저는 한지은입니다. 28살이고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조리와 홀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자 도윤이었어요. 지은아, 우리 아버지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죠. 그럼 좋지, 언제 뵐까? 그런데 도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셔. 사실 결혼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 확인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 괜찮아. 아버님도 걱정되실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에 대한 동경이 남들보다 컸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혼자였어요. 도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결혼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도윤이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고 하셨어. 근데 지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잘할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도윤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뜻이죠. 그 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아침, 식당 단골 손님인 영자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지은아,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젊은 애가 무슨 피곤이 그리 많아? 밥 잘 챙겨 먹고 사람들한테 잘해. 그럼 다 잘 돼.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윤이 보낸 문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내 얘기 좀 물어보셨어. 가정 환경이나 그런 거. 미안해. 아버지가 원래 그러셔. 가정 환경.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김태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도윤의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궁금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김태수 아버지가 예약한 식당 정보를요. 청담식당, 토요일 오후 1시.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 식당에 가보기로요. 손님인 척 말이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저를 싫어하는지 아니면 그냥 걱정이 많으신 건지.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죠.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한 건 12시 50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신사. 도윤과 닮은 눈매. 그분이 김태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아는 것처럼요. 아니, 그럴 리 없죠. 저희는 처음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 봐 걱정됐어요. 메뉴판을 펼쳤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김태수 아버지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거요. 손님인 척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메뉴판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창가 쪽 테이블에 쏠려 있었죠. 김태수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탐색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업원이 알아챘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김태수 아버지 앞에도 국밥이 놓였어요. 그분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시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힐끗힐끗 훔쳐봤습니다. 도윤이 말했던 것처럼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외로워 보였다고 할까요? 그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 없죠. 저는 김태수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윤도 아버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눈매가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그 표정이요. 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죠. 황급히 휴지로 닦으려는데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저는 몸을 숙여 수저를 주우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거 쓰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태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자신의 깨끗한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새 수저를 요청하셨죠. 저는 그 수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차갑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작은 행동은 따뜻했어요. 국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제가 싫어서 확인하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들이 걱정돼서 조심스러운 걸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는데 김태수 아버지도 일어나셨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분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시더니 제 쪽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다는 듯한요. 김태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어요. 나이 들어 보였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그분은 이미 멀리 가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걷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뭘 확인한 걸까요? 김태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아니면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 그날 저녁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만났어. 오늘 식당에 다녀오셨대.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별 말씀 없으셨어.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시더라.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윤아, 아버님이 나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사람 믿는 게 좀 어려워지셨어.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시고. 지은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김태수 아버지가 건네준 수저 말이에요. 그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요. 그리고 또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던 그 낯익은 느낌이요. 대체 어디서 본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익숙한 느낌만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일찍 오셨어요. 지은아, 어제 어디 갔다 왔어?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다녀왔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지은아, 사람 판단할 때는 첫인상만 보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말보다 행동이 진심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수저를 건네주던 그 순간이요. 혹시 그분도 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는 걸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아들과 함께할 사람인지요. 그렇다면 저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이 어떤 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생각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죠. 저는 매일 식당에서 일하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그냥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김태수 아버지였습니다. 혼자 들어오셔서 빈 테이블에 앉으셨죠. 제가 일하는 식당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님이니 응대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메뉴판을 펼치셨어요. 국밥 주세요.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지난번 그 식당에서 드셨던 것과요. 저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국물 간을 맞추면서도 계속 호를 힐끔거렸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국밥 나왔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죠.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슬쩍슬쩍 지켜봤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시고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네, 손님. 김태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일어서려는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또 오실 건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태수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단골 손님이 생기면 좋아서요.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예비 시아버지한테 또 오냐고 물어보다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태수 아버지는 다시 오셨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예요? 김태수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럼요. 그날도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김태수 아버지는 3번이나 더 오셨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문도 받지 않았어요. 들어오시면 바로 국밥을 끓였죠. 어느 날은 식사 중에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치곤 국밥을 잘 끓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밥은 정성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죠. 김태수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김태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국밥만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셨겠네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 앞에서 우는 건 민망했으니까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진정하려는데 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쓰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나가보니 김태수 아버지가 행주를 주워 들고 계셨어요. 제가 할게요. 손을 내밀었지만 김태수 아버지는 싱크대에 놓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떨어뜨렸나 봐요. 아니었어요. 제가 흘린 거였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을 하시며 김태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 언제까지 여세요? 저녁 9시까지요.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음엔 저녁에 올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김태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가웠죠. 그분이 오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김태수 아버지는 왜 자꾸 제 식당에 오시는 걸까? 정말 국밥이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도윤은 여전히 아버지가 고민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수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제 식당에 오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혹시 저를 관찰하는 걸까요? 며느리감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려고요? 그렇다면 저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요. 밥 한 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 날, 김태수 아버지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고명을 더 얹어드렸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김태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김태수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이제 일주일에 4번은 오셨습니다. 어느새 완전한 단골이 되셨죠. 영자 아주머니도 눈치채셨어요. 지은아, 요즘 그 남자 손님 자주 오시네? 혹시 지은이 보러 오시는 거 아니야?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맛있으신가 봐요. 영자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사람이 음식만 보고 그렇게 자주 오나?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관찰당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안 오시는 날이 허전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힘드셨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좀 그렇네요. 저는 국밥에 고기를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새로 담아드렸죠. 많이 드세요. 힘든 날엔 따뜻한 밥이 최고예요.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지은아, 퇴근했어? 같이. 도윤의 말이 멈췄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거였죠. 아버지?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어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아, 여기서 뭐 하니? 도윤이 저를 보더니 아버지를 봤습니다. 지은이 데리러 왔는데. 아버지는요? 김태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먼저 나가셨습니다. 도윤에게 한마디만 남기고요.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이 저를 봤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에 몇 번씩.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저도 몰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손님이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한테 가봐야겠어. 도윤이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지은아, 아버지랑 얘기했어. 조금 복잡해. 내일 만나자.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을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반대하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정 환경 때문에 걱정하신대.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거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은아. 나도 화났어. 아버지한테 따졌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부족한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내 대답은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너야. 아버지 설득할게. 하지만 그 손이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도윤아, 시간 좀 줘.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은아? 저는 일어섰어요.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자주 오시면서도 결국 저를 인정하지 않으신 걸까요? 더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성껏 대했어요. 따뜻하게 밥을 대접했고 진심을 다했죠.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보였어요. 가족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비록 혼자셨지만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젖도록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고요. 더 이상 오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그날 김태수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서운했습니다. 화가 났는데도 보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분이 그리웠을까요? 어느 날 영자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지? 누가 너한테 나쁜 말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김태수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문을 볼 때마다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죠. 도윤과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어색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앉자. 저는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김태수 동생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영자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태수, 그 사람 내 오빠야. 너랑 결혼하려는 도윤이 내 조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김태수 아버지의 동생이라고요? 그럼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도윤이랑 결혼한다는 거요?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영자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가 부탁했거든.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보고 아무 말 말라고 했어. 확인.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머니도 저를 관찰하신 거예요? 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난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알아? 그래서 오빠한테도 말했어. 지은이는 좋은 애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수 아버지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자 아주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너를 반대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영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빤 너를 알아. 이미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안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김태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 거려.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 지은아. 3년 전에. 3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어요. 설마.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빤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셨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셨잖아. 우리 오빠도 그쪽 일을 했었어. 같은 현장에서 몇 번 만났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니요. 그때 오빠가 너를 봤어.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봤대.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친척도 없었고 친구들도 금방 돌아갔죠. 오빠가 그때 내게 국밥을 건넸어. 기억나?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날 누군가 제 옆에 국밥을 놓고 갔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했죠. 그게 김태수 아버지셨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수저를 떨어뜨렸을 때도 기억하니? 오빠가 자기 수저를 건네줬잖아.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울어서 손이 떨렸고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누군가 새 수저를 건네줬죠. 그래서 오빠가 너를 알아본 거야. 식당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낯익은 얼굴, 익숙한 느낌, 수저를 건네던 그 손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를 아신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영자 아주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빤 그날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진 모습이.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결혼해서 힘들어질까 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지은아. 오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진짜 행복을. 그런데 도윤이가 너한테 그 행복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 매일 식당에 오신 건 뭐예요?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너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말했어. 지은이는 훌륭한 아이라고. 밥 한 끼에도 정성을 다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영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오빤 고집이 세,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전엔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식당에 간 거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걱정한 거였죠. 그럼 지금은요?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영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혼란스러워.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도윤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요? 도윤이가 뭘 잘못한 건가요? 영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좋은 애야. 근데 아직 어려. 책임감이 부족해. 오빠는 그걸 알거든.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요. 영자 아주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맴돌았죠. 도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를요. 영자 아주머니께 주소를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빠한테 가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영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놀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토요일 오후, 저는 김태수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였어요. 지은 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여길? 저는 말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께 주소 들었어요.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단순했습니다. 큰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이요. 도윤 어릴 적 사진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으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영자 아주머니께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셨었다고요. 김태수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가 말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한테 국밥을 주신 분이 아버님이셨다는 것도요. 김태수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식당에 오셨을 때 알아보셨으면서요. 김태수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약혼녀라는 걸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당신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진 모습이, 아무도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그래서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밥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당신은 수저를 떨어뜨렸죠.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였어요. 그래서 제 수저를 드렸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당신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김태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3년 후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그 아이라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김태수 아버지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수저 한 벌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수저를 봤습니다. 낯익은 문양이었어요. 이게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드린 수저예요. 당신이 떨어뜨린 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그날 이후 이 수저를 버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셨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제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도윤이 10살 때였죠. 그 후로 저는 도윤이랑 단둘이 살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저도 당신처럼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옆에 없었죠. 그때 한 분이 제게 국밥을 건네주셨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였어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때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제 사정을 아셨죠. 그래서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셔서 국밥을 사주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힘든 날엔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고. 밥은 사람을 살린다고. 제 아버지의 말투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던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 따뜻했던 마음이. 그래서 더 걱정됐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겁니다. 도윤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서요.
김태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도윤이는 아직 철이 없어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당신처럼 고생한 사람한테는 더 단단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도윤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도윤이도 저를 사랑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김태수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행복을 바라셨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든 제가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김태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구나. 그날 혼자 울던 그 아이가. 김태수 아버지와의 대화 후 저는 며칠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도윤도 조용했고 영자 아주머니도 오시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수 아버지였습니다. 지은 씨,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요? 김태수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네,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었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식당에서 만든 김치 한 통을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죠. 김태수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 냄새였어요. 왔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거 가져왔어요.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받으시며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그릇이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죠. 제가 끓였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김태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도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성이 느껴졌죠. 맛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김태수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지난번에 한 말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윤이가 걱정된다고 했죠. 아직 어리다고. 김태수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도윤이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건지, 정말 도윤이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놓아주기 싫은 건지. 김태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도윤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도윤이가 제 전부였죠. 그래서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빼앗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라는 거요.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국밥을 사주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밥은 나눠 먹는 거라고. 혼자 먹으면 밥이 아니라 그냥 끼니일 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맞더군요. 저는 도윤이랑 단둘이 수없이 밥을 먹었지만 외로웠어요. 가족이 그리웠죠. 김태수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수저 한 벌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이거 받아요. 저는 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떨어뜨린 수저 기억하죠? 제가 제 걸 드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수저는 오래되고 낡은 거였어요. 이제 새 걸로 바꿀 때가 됐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수저로 우리 집 밥을 드세요. 도윤이랑 저랑 함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님. 김태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윤이한테도 저한테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의 품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은아.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앉아라. 국밥 더 있다.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태수 아버지가 국밥을 한 그릇 더 떠오셨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밥 대접하는 중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럼.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축복한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요.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자. 밥은 나눠 먹는 거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죠.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요. 가족처럼요. 밥을 먹으며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따뜻함을 이제야 갚는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거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김태수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예식장도 함께 알아보고 하객 명단도 같이 정리했죠. 저는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 씨, 결혼식 날 특별한 거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인데요? 김태수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필요한 음식을 우리가 직접 준비하면 어떨까요? 국밥으로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국밥이요? 김태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당신한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국밥 말이에요. 하객들한테도 그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도 합류하셨고 도윤도 도왔어요. 식당 주방을 빌려서 국물을 끓이고 고기를 삶았죠.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죠. 이거 줄 게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수저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게 주셨던 그 수저였어요. 이게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 새 수저를 드렸지만 이 낡은 것도 간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기억하라고요. 저는 수저를 꼭 쥐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김태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지은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도윤이한테도, 저한테도 당신은 선물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받아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도 오셨고 도윤 친구들도 왔어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영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은아, 예쁘다. 정말 예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아침부터 국밥 끓이고 있어. 하객들 몇 명이나 올지 3번이나 확인하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하시나 봐요. 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아니라 설레는 거야. 딸 결혼시키는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혼자 걸어야 했죠.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통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같이 갈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김태수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요. 단 위에 섰을 때 김태수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행복하세요, 딸. 딸이라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은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도윤의 서약도, 제 서약도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피로연 시간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의 국밥이라니요. 김태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국밥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몇 년 전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저한테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오늘 신부의 아버지셨죠.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딸에게로, 그리고 제 아들에게로요. 오늘 이 국밥은 그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밥은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고, 그래야 사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영자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하객들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결혼식은 처음이에요. 음식에서 사랑이 느껴지네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희는 단 위에 섰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도윤 가족, 아니 우리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김태수 아버지, 영자 아주머니, 도윤, 그리고 저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혼집으로 가기 전 김태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아니 지은아. 처음으로 편하게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니까 편하게 부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집에 와, 아버지가 국밥 끓여줄게. 김태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 낡은 수저 꺼내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저는 도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좋은 가족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태수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손에는 국밥 재료를 들고요. 아버지, 같이 국밥 끓여요. 김태수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같이 끓이자. 저희는 주방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처럼요. 국물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의 국밥을 다시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함께 밥을 나누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라는 거요. 김태수 아버지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저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완성됐죠.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함께 앉아 먹었어요. 맛있네. 김태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끓여서 그런가 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